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양민아입니다. 오늘은 2주차 첫 수업으로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들과 일제강점기 조선의 공연예술의 근대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1차 시 주제는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들의 이주사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연해주 고려인의 이주사와 그들의 문화, 그리고 20세기 초 이들에 의해 일제강점기 조선의 공연예술이 어떻게 근대화되는지 그 과정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연해주 고려인들의 이주 과정과 그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다. 둘째, 고려인 예술단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다. 셋째, 20세기 초 서양의 공연예술의 형식에 대해 알 수 있다. 넷째,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조선의 공연예술의 근대화 과정과 이에 미친 고려인들의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구 문물은 이 땅의 청년들을 새로운 문화에 열광케 했습니다. 신명직은 그에 져서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에서 서구 영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성의 모던걸, 모던보이들이 영화에서 본 서구 문화로 자신을 치장할 때 비로소 자신이 가장 근대적이라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선근은 잡지 해외문학 2호 여명기 로서아 문단의 회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 예술, 사회, 정치 등 전 분야에 걸쳐 러시아에 대한 동경은 매우 크며 러시아의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는 맹목적 동량을 지향하고 러시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대무용의 아이콘 최승희도 1929년 이시이바쿠 무용단을 탈퇴하고 채워지지 않는 예술과 창작에 대한 열망으로 러시아 영사관의 후원을 받아 유년 시절부터 동경하던 러시아로 유학을 계획했으나 이것이 무산되어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러시아에서 무용을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이렇듯 20세기 초 우리 사회에는 러시아 문화를 대표로 한 서구의 문화가 젊은 세대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며 유럽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접촉과 교류가 확산되었고 이에 문화의 하이브리드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에서 그 단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성 베네딕토회 노르베르트 베버 총 아바스가 촬영한 1925년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처럼 20세기 초 우리 사회에는 당시 러시아 민속춤이었지만 현재에는 우크라이나 민속춤인 고팍춤이 크게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시 러시아와 조선의 문화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서양의 민속춤으로 대표된 고팍춤을 비롯한 서양의 공연예술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하게 된 데에는 당시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려인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려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말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려인이란 19세기 중반부터, 즉 조선 말기부터 제정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러시아 및 CIS 국가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한인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구소련 해체 이후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후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고려인, 고려사람, 제러한인, 제러동포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소비에트 한인, 러시아 한인, 고려사람 또는 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그들의 이주사를 반영하듯이 매우 다양하며 학술 용어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 또한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고려인들이 어떻게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그 이주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1860년 북경조약의 결과로 제정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면서
러시아와 조선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19세기 중반부터 한반도의 기근이 계속되자 당시 조선 사람들은 러시아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1910년 국권 상실을 전후로 애국지사들의 연해주로의 정치적 이주가 시작됩니다. 당시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약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당시의 해삼위, 현재 블라디보스톡의 신안초는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중심으로 이곳에는 한인 학교, 언론사, 은행이 소재했습니다. 해삼위는 해삼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 붙여진 명칭으로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해삼이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1910년대에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활동하는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핵심 기관은 최재형을 대표로 하는 권업회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정 러시아 말기에는 러시아의 혁명가들이 극동 지역으로 유배를 당하며 이 혁명가들이 한인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되었고 뒤이어 1918년부터 1922년까지 러시아 내전이 발발합니다. 당시 연해주 고려인들은 이러한 격동기인 러시아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특히 1919년 3.1운동 이후에 연해주에는 약 36개의 독립운동을 하는 지하 조직이 생겨났고요. 이 조직에서 약 3,700여 명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연해주 한인들은 연해주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속에서 두 열강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됩니다. 1920년 4월 일본군이 연해주를 무단 점령하여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최재형을 살해하고 연해주 고려인들의 주요 거류지인 신안촌을 비롯하여 자유시를 파괴하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면서 당시 해외 독립운동의 성지였던 연해주의 고려인 사회는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1922년 12월 30일 내전이 종식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되면서 당시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만주와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연해주 고려인 사회는 소비에트화, 즉 사회주의화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923년 새롭게 탄생한 소련이라는 국가에서 고려인들은 신경제정책, 토지 문제, 소수민족으로서 러시아 국적 취득 문제, 한인 지도자들에 대한 스탈린의 반대파 숙청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와 함께 1929년부터 연해주 지방의 제1차 5개년 계획과 집단화의 반대자들에 의한 반우파 투쟁과 농업 생산의 집단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1929년은 농민들이 마을 전체 단위로, 면 단위로, 지구 단위로 집단 농장화의 길을 가던 해로 대변혁기인 스탈린의 해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해에는 극동 지역도 다른 나라 전체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집단화를 목표로 하는 집단 농장화 운동이 폭넓게 전개되었습니다. 규모 면에서 제1위를 차지하고 있던 한인 농가들은 사회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주의화가 진행된 소비에트 건설기의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며 한인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연해주의 고려인 숫자는 20만 명을 선회하며 고려인의 경제와 문화는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부흥기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인구 변화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864년에는 고려인들의 수가 6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외교권 등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인 1907년과 1910년에 연해주로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적인 망명이 급증하여 연해주 고려인 인구가 6만 2천 명을 넘어 8만 명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는 20만을 넘는 고려인들이 연해주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의 인구가 4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인구의 절반이 연해주에 거주한 것이니 그 규모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연해주 고려인 사회는 거주국인 제정 러시아와 새로운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역사적 조국인 일제강점기의 조선이라는 복잡한 삼각구도 속에서 연해주에 형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들의 이주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